이제 링크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와 이미지는 미리 말씀드려요. 링크 A 태그. 우리가 인덱스 할 때 클릭하면 움직이는, 요거 아니죠. 자, 컨텐츠에서 클릭하면 움직이는 이 아이가 링크 관련된 아이예요. 링크라는 태그도 따로 있던데요. 네, 그거와 이 아이는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하는 링크는 엄밀히 말하면 링크가 아니라 앵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라는 뜻의 A 태그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미지를 불러오는 태그인 이미지 태그를 말하는 건데 둘 모두 인라인 요소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자,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div는 좀 양이 많으니까 접을게요. 자, 접고, 자, 여기도 div를 한번 감쌀까요? 자, div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감싸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순서 감싸고, 그 다음 중첩되는 거 감싸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따로 만들게요. 앞에 여기는 요 점등 거 요거 있죠? 요 코드를 딱 눌러보시면 상위부터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접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 접으면 열고 닫는 코드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더 보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div 끝에다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h2 자, 클릭 시 페이지 이동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이미지 불러오기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 클릭 시 페이지 이동하는 자, 클릭 시 페이지 이동하는 형태를 보게 될 건데요. 당연히 이 아이는 A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는데 A는 무조건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판단하시고 블럭 요소에다가 자, 페이지 이동 버튼은 자, 이동에 관한 요소는 인라인 요소이므로 반드시 블럭으로 감싸 주어야 한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아이는 자, 여기서 자, 어디로 이동할까요? 네이버로 가볼까요? 자, 네이버닷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로 이동하려면 자, 우리는 이 자리에 주소를 쓰셔야 되죠. 쓸 때 네이버닷컴으로 쓰시면 이것은 절대로 네이버닷컴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쵸? 어떤 분들은 앞에다가 www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아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웹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나는 이 아이를 웹으로 쓸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규칙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소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앞에 무언가 더 달려있는 이 아이를 쓰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닷컴은 현재 https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자,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http가 아니라 https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제정된 건 아닌 것 같긴 하던데 로그인을 하거나 개인 어떤 자료를 관리하는 면에서는 별도의 인증 관리 문서를 거쳐서 인증을 처리해라 라고 법안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시크릿 문서, 자, 보안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https라고 하는 별도의 경로를 타고 갑니다. 자,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아니라 뭐 구글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구글로 페이지 이동이라고 쓰고요. 구글에다가 자, 저는 링크를 써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A, 자, 태그를 써서 자, 여기다가 위에 있는 것처럼 http s google.com 쓰고 그냥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페이지 이동 못하죠. 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서 누를 수 있게끔 페이지를 버튼 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A 안에는 이 사이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눌러서 아니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이 A 안에 들어서 네이버로 이동 링크라고 들려요.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는 P에서는 구글로 이 페이지 이동이라고 들리겠지만 여기는 어디로 이동하는지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링크 이렇게만 들려요. 링크 구글 페이지로 이동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구글 링크로 페이지 이동 이렇게 차라리 들리면 훨씬 낫죠. 개념적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네이버 클릭했더니 자꾸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현재 페이지에서 자꾸 바뀌어요. 구글에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기법이죠. 자, 아이고 구글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 자, 구글에서 똑같이 네이버로 갈게요. 네이버로 보냈네. 자, 네이버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현재 구글 페이지입니다. 네이버 주소 있으니까 클릭. 자, 키보드 아무것도 안 누르고 클릭하시면 현재 페이지가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쵸? 하지만 새로운 페이지로 띄우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은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을 띄우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매번 컨트롤 키 누르고 하는 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클릭을 해도 자, 어디로 갈까요? 오늘로 갈까요? 그냥 클릭을 해도 네이버는 그대로 두고 다른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매우 간단하게 딱 하나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뒤에 속성에 타겟이라고 쓰고요. 언더바 블랭크라고 쓰시면 됩니다. 앞에 언더바라는 이 표기를 안 하시면 먹지 않아요.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바 쓰시고 블랭크 쓰셔야 새로운 창에서 조정 가능하고요. 아무것도 안 쓴 이 아이는 타겟이 뭔가요? 혹시나도 이걸 했다가 지우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타겟 셀프입니다.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지금은 두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게 뭐라고요? 셀프는 기본이에요. 그냥 클릭해서 자기 페이지에서 그냥 이동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블랭크는 새 창에서 띄워라 라는 뜻이에요. 자, 밑에다 그냥 쓸까요? 주석에다가 자, A 요소의 속성 중 자, 타겟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자, 언더바 셀프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 속성으로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거죠. 기본 속성으로서 현재 페이지에서 이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언더바 블랭크 라고 하는 뜻은 자, 새 창 띄우기라는 기능입니다. 새 창에서 이동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별도로 하나 더, 두 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자, iframe 요소에서 외부 페이지를 담을 때 자, 페이지 이동을 일부 영역이 아닌 곳에서 이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iframe 할 때 다시 할게요.
자, 이 개념은 언더바 페어런트라고 하는 아이와 함께 사용합니다. 자, 페어런트도 iframe 요소에서 동작하는 처리하는 기능. 자,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은 쓰는 개념에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가질 수 있습니다. A 태그는 반드시 블럭 내부에서 인라인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href라고 하는 아이, href라고 하는 아이가 페이지를 이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타겟이라고 하는 아이는 현재 페이지에서 바뀔 거냐, 새로운 창으로 띄울 거냐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 가지 옵션 추가 설명을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A 요소는 인라인 요소부터 할게요. 인라인 요소는 기본 블럭 요소 내부에 처리되어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라인 요소 내부에는 블럭 요소를 담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A 요소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소로서 블럭 요소를 내부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관련된 건 나중에 또 설명 다시 할 겁니다. 하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단 A 요소 내부에 A 요소를 담거나 또 A 요소 내부에 버튼의 기능을 가진 요소를 담는 것은 안 된다. 반대로 버튼 안에 A를 담는 것도 안 돼요. A 자체가 버튼인데, 클릭하는 어떤 버튼인데 왜 버튼을 또 그 안에 집어넣냐 이거예요. 버튼에 버튼을 또 집어넣는 이상한 현상. 그 다음에 링크에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다른 주소를 또 담는 현상. 뭔가 괴상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형식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불필요한 거고 형식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쉽게 일상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대입하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1학년을 하나 더 다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현재 이 과정을 듣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과정을 하나 더 듣고 있는 거죠. 그럼 몸이 두 개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요?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A 안에 A 담거나 A 안에 버튼을 담는 기능은 하지 마라. 생각보다 많이들 실수하시는 내용이라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A 했으니까 이제 img를 해봐야겠죠. 자,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아이도 혼자 쓸 수 있는 태그는 아닙니다. 이 아이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블럭된 형태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div로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뭐 리스트를 하나 짜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태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의 틀을 짜가지고 집어넣는 경우, 이렇게 전체에서 하나의 리스트, 이걸 뭐 이런 것도 거의 리스트로 짜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 안에 이미지 영역 따로 잡고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 이렇게 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이미지 요소를 넣기도 하죠. 자, 뭐 복잡하게 가진 않을게요. 자, 이런 내용 할 때도 쓴다. 이럴 때 저는 뭐 보편적으로 div 안에 img 태그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저의 경우는. 네, 복잡하니까 자, 그냥 다 생략하고 div 안에 img로 쓰겠습니다. 자, img 태그도 싱글 태그이기 때문에 끝나는 곳에다가 슬러시를 붙이신다는 거.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src, 자, 이 자리는 이미지를 담아오는 주소고요. alt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곳이에요. 몇 번이나 얘기를 드리지만 이미지를 설명하는 이곳은 해당, 자, 불러온 이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설명을 약도면 약도, 뭐 옷이면 옷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 이해 가능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약도 이미지를 불러왔으면 약도가 아니라 그 약도에 대한 주소를 쓰라는 얘기예요. 또는 그 약도에 대한 전화번호를 쓰라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자, 이해 가능한, 설명 가능한, 명확한, 말 그대로 본질적인 개념을 써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빼먹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src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불러올 수 있게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왼쪽에 해당하는 곳에, 자, 폴더 하나 만들게요. 따로 new 폴더를 이용해서 HTML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저는 img라고 하는, 자,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HTML과 img는 동격으로 제가 폴더를 만들어 놨죠. 이곳에다가, 자, 파일을 불러 올게요. 자,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나, 한 2개 정도 받아 볼까요? 자, 인터넷에다가, 자, 구글에서 그냥 검색할게요. 자, 아이콘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이미지. 자, 그러면 이미지를 찾아서 쭉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매우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작게 있는 것들을 한 2개만 불러보겠습니다. 도구에서 유형 자체를 아이콘으로만 해서 한두 개 받아볼게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유념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 무료 아이콘이라 써있는 요거나 요거 2개만 저는 받아볼게요. 저랑 똑같은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른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받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바탕화면에 그냥 일단 받을게요. 단 파일 이름은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써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일 형식 가끔씩 웹P 같은 거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아이콘 01 하고 저장 누릅니다. 띡. 하나 더 예를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드래그도 되지만, 자, 근본적으로 갑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가끔씩 윈도우 기반의 사이트들은 이렇게 JFIF라고 하는 확장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웹에서 못 불러와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어떤 형식이에요? JPG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콘 02라고 쓰고 확장자를 JFIF 말고 JPG라고 바꿔서 저장하시면 돼요. 네. ICO인 경우는 받지 마십시오. 포토샵으로 열어서 변환해도 에러나는 경우가 있고 특정한 컨버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쓰셔야지 완전하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ICO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변환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고 다른 걸로 받으세요. 자, PNG는 괜찮아요. PNG는 괜찮은데 JFIF는 JPG로 바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는 확장자 이름 바꿔도 괜찮아요. 저장. 자, 누르면 저는 2개를 일단 받았고요. 뭐 이런 아이콘이 아니라 뭐 어떤 그림이어도 사실은 관계없습니다만, 자, 이 아이를 가급적이면 폴더를 직접 열어서 움직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아니면 이 아이를 드래그를 해서, 자, 폴더에서 파일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동할 수 있게도 됩니다. 자, VS 코드가 가지는 장점이에요. 네. 아직 슬프게도 제가 알기로 서브라임은 이런 기능이 좀 약해요. 자, 매우 좋아하는 에디터 2개인데 장단점이 너무 강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자, 해당하는 요 첫 번째 01이라고 하는 아이를, 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에서 문서는 a 베이스 코드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코드 안에 자, 여기 있죠. 현재 작성하고 있는 곳은 제가 A 베이스 코드 이곳입니다. 아무리 봐도 img 이미지 파일이 없죠. 자, 하나 빠져나가야 되죠. 하나 점점 슬롯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 빠져나갔더니 바로 보이네요. img 슬롯이겠죠. 이 안에 icon 01.png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 이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기에서 확장자명을 꼭 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자,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나 빠져나가야 되니까 점점 슬러시 img 바로 보이네요. img 안에 있는 파일 첫 번째 거 원하니까 첫 번째 거 선택.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미지를 불러오게 됐으니까 결과물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네, 아주 친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의미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미지 요거 자 불러올 수 있는가? 그 밑에다가 바로 쓸게요. 같은 img 태그로 점점 슬러시 자 링크 있으니까 찾아서 두 번째 파일 자 그리고 자, 다시 불러온 이미지에 대한 설명 자 했다라고 치고 두 개 이미지는 둘 다 블럭 안에 들어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자 결과 볼게요. 들어갑니다. img는 인라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나란히 들어갔고요. 인라인은 사이즈 가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img를 특이하게 하는 기능이다 라고 해서 인라인 블럭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데 인라인 형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때로는 이런 아이들을 자, 예를 들어 자, 어느 약도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받으면 좋을까요? 자, 아까 SBS 나왔으니까 SBS 자 위치 자 찾아가는 곳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굉장히 많은 위치가 있는데 자, 약도라고 볼까요? 그냥 약도 자, 그래도 많군요. 여기 그냥 여기 등촌동 할게요. 뭐니? 안 나오네. 자, 그냥 가까운 곳 수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구글 지도로 했기 때문에 좀 찾기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 자, 수원 하니까 여기 있다. 수원지구. 자, 요거 자 아카데미 말고 자, 수원 방송국 자, 수원지국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눌러볼게요. 일단은 저장 버튼이 있으니까 눌러보겠습니다. 안되면 말고요. 자, 다행히도 해당하는 만큼만 캡처가 되네요. 네이버가 이런 기능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자, 네이버 맵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파일을 네이버 맵이라고 다운받았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근데 이게 네이버 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SBS 수원이라고 쓰는 게 낫죠. 띄어쓰기 없이 한글 없이 늘 얘기하는 거. 자, 이 파일도 이 img 쪽에다가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약도를 담는다 라고 했을 때 자, 저는 뭐 해당한 저 주소를 오세요 라고 설명할 거니까 P 같은 걸 이용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img로 불러옵니다. 똑같이 img 폴더 안에 전 sbs 수원.png로 저장했으니까 이 파일을 불러오겠죠. 이곳에는 sbs 수원지사 라고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요?
말 그대로 이 약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수원지국이라고 하는 여기 경기도 수원시 8달구 휴원로 295라고 하는 이 주소를 쓰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주원지사는 지사 주소 이렇게 이며 필요하다면 조금 더 바꿔서 자, 이며 무엇을 더 써라? 연락처는 자, 어디 갔죠? 있자. 여기 써있는 031-234-4670 또는 여기 수원시청에서 10번 출구해서 이렇게 이걸 쓰든지 주소를 쓰든지 적어도 3개 중에 하나는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로 필요시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담아라. 이게 IMG에서 SRC 이미지 불러오고 그것을 설명하는 ALT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 이것 많이 놓치시는 경우거든요.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자, 샘플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대부분의 자, 사이트는 자, 예를 들어 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칠게요. 자, 포털이니까 좀 약할 수는 있어요. 그쵸? 약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쓱 아무거나 눌러서 자, 이미지 IMG가 만약에 되어져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툭툭 자, 이미지 오겠죠. IMG SRC 써 있고요. 쭉 봤더니 ALT 습기에 강해서 벌레 걱정 끝. 그냥 이 글자만 써 있어요. 이게 습기에 강해서 벌레 걱정 끝이라는 게 도대체 뭘 광고하는 거예요? 가구에 관한 광고잖아요. 그 가구라고 얘기를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써 있으면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종벌레 관련된 광고인 건지 뭐 약품에 관련된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클릭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A 태그를 통해서 링크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http 자, sbs.co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실제로 sbs.com이 아닐 텐데 자, sbs co.kr이네요. 자, co.kr 이렇게 쓰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페이지로 갈 거고 약도가 나오겠죠. 아니면 자, SBS 찾아가는 길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일단 여기 기본사항에서는 마지막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쓰다 보니까 자, 저는 div라고 하는 요소로 담기는 했지만 이 div가 하나가 아니라 꽤 많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개란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div 안에 div도 있을 수도 있고 영역마다 조금 구분을 하기를 원할 때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뭘 합니까? id나 클래스 같은 네이밍을 사용을 하겠죠. 자, 이때 네이밍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자, 우리는 H1부터 6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셨어요. 말 그대로 제목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전체 내용에서 제목에 대한 설명을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id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저는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써봅니다. 자, 네이밍 기법은 자, 카멜 케이스 그 다음에 스네이크 언더바 타입 그 다음에 파스칼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지금 보신 것은 카멜 케이스. 뒤에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기법이죠. 자, 보편적으로 아이디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아이는 저는 내용을 담는 아이로서 이 아이를 그냥 또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이디는 자, 페이지 자, 패러그래프라고 써보려고 합니다. 자, 더 쓸 수 있긴 하겠지만 두 개만 쓸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id라고 하는 아이는 div 중에서도 특정한 이름을 별도로 한 번 더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해당하는 di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너무 진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자, di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를 영역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단순하게 div라는 이름뿐이 아니라 이거는 형식이고 각 고유한 이름을 id, 페이지 타이틀을 썼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이름을 CSS에 선택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얘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자, 초반이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죠. 샵 페이지 타이틀이라고 쓰시면 이 아이는 태그가 아니라 태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id를 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물론 공통 요소를 먼저 쓰시고 해당하는 정확하게 쓰는 아이를 심화적인 아이를 나중에 쓰시는 게 순서상으로 맞겠죠. 페이지 타이틀에다가 언급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뜯어 고치거나 더 디테일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값 600 픽셀이라고 쓰거나 그 다음에 마진 오토라고 쓰거나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내 마음대로 보더 위드 2픽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쓸 수도 있죠.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시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이거에 어렵다 왜지 이런 고민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볍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특별한 기능과 특별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준 거나 아까 보신 것처럼 샵 페이지 자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이름을 만약에 썼다면 자, 여기다가는 가로값 80%의 뭐 마진 오토라고 쓴다던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을 써본다던가 자, 이런 식의 조금 다른 옵션을 줄 수도 있고요. 약간의 재미를 두자면 보더 레디우스 20 픽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id라고 이름을 썼을 때는 앞에 샵이라고 쓴다라고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id는 CSS에서 선택자라고 이 아이를 선택해서 디자인하려면 샵 뒤에 이름 똑같이 붙이시면 되고 내용 필요한 거 쓰시고 아직 뭔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되죠. 결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필요한 것끼리 따로 추가 작업을 하게 되죠. CCC라서 너무 진하니까 때로는 자 일부 기능은 나는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id랑 클래스는 동일하게 한꺼번에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id는 id란 이름
요 앞에가 아니라 값 자체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고요. 클래스는 여러 개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클래스 포인트라고 써서 아니면 섀도우 박스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거죠. 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언더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SS에서 앞에 있는 샵인지 점인지 이런 뭔가 기호를 놓쳤을 때 이 아이가 아이디일까 클래스일까 일일이 찾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아이가 다른 곳에도 쓰고 싶어요. 그럼 그대로 카피해서 다른 쪽 div에도 또 써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곳에 쓰겠죠. 똑같은 이름값 자체를 2번 이상 사용할 수 있고요. 때로는 중복해서 여기다가 보더 탑 아니다 흔히 말해서 마진 탑 이렇게 별도의 다른 이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그냥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을 이해하기 쉽게끔 써놨고요. 가급적이면 이름을 작성하실 때는 AA, BB, CC, DF, KK, II 이런 식의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이름들은 안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래서 섀도우 박스라고 하는 이름을 써봤고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섀도우 박스 따로 마진 탑 따로 이건 2개 이름이에요. 따로따로입니다. 2가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은 이름을 쓴 상태에서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고요. 자, 섀도우 박스 찾아가서 위에 올라가서 자, 섀도우 박스는 점을 씁니다. 섀도우 박스 이름 자체는 내가 마음대로 짓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클래스라고 명명했으면 그것은 점, id라고 명명했으면 샵 붙인다. 자, 잊지 마시고 이 아이에다가 제가 가로값 예를 들어 70%라고 써보고요. 마진 버텀 50 픽셀이라고 써봅니다. 자, 단순하게 이렇게 내용을 써보신다면 마진 오토도 쓸게요. 마진 오토가 뒤로 가시면 안됩니다. 결과는 먼저 보고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들이 조금 더 수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지은 것들은 이곳에다가 섀도우 박스로 써 있는 것처럼 기능 하나 붙여보죠.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 명명을 하고 10픽 너무 길다. 5픽셀 한 칸 띄우고 5픽셀 한 칸 띄우고 5픽셀 해서 RGB라고 하는 컬러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름을 쓰는 방법, 샵을 이용해서 헥사코드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RGB 그리고 A까지 붙여서 투명도까지 설정하는 방법 3가지 모두 보여드립니다. 255 아니다 10, 10, 10, 0.7 이 0.7이 70%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사이에 컴마가 아니라 띄어쓰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보죠. 여기 마진탑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붙인 경우도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따로 쓰시는 거예요. 그쵸? 따로 써서 따로 이름을 네이밍 가지는 거죠. 네. 이 아이와 이 아이는 같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따로 쓰기 위해서 만든 아이니까 따로 써서 여기다가 흔히 말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른 식으로 쓰겠다 설정을 한다던가 네. 내용들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더 0을 준다던가 이런 옵션들이 있겠죠. 자, 약간의 슈도 코드 같은 걸 이용한다 라고 하신다면
마진탑이라고 하는 아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추가적인 어떠한 기능으로 써먹을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자 단순하게 변화되는 것만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트랜지션 올 자 이런 식의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자, 뭔가 좀 복잡한 요소들을 제가 써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호버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라는 조건입니다. 결과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아까 선택한 아이디, 두 번째 거 아이디죠. 세 번째 거 요 그림자 하나, 둘, 세 개는 제가 클래스 네이밍을 걸어가지고 여기 섀도우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서 쓴 거죠. 그랬으니까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 게 그림자 만드는 기능이에요. 요거 이제 중간중간에 컴마가 없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각각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이 박스는 섀도우 박스라는 클래스 이름과 함께 하나를 제가 더 썼습니다. 바로 마진탑이라고 하는 기능을 쓴 거죠. 사실 그런 기능을 전혀 넣지도 않았지만 그냥 다른 기능을 썼죠. 자,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노란색을 넣고 외곽에는 선을 빼버려라 라고 주면서 글씨를 키웠고요. 그러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트랜지션이라는 옵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버, 마우스를 올리는 기능으로 처리를 했는데, 자, 마우스를 올리면 이 기능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어라 라고 변환이 되고요. 이때 UI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올리면 자, 이렇게 변하는 거죠. 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의 애니메이션이 걸리죠. 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누구를 처리할 거냐, 몇 초간 처리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개념이에요. 300ms는 0.3초를 말합니다. 나 1초 하고 싶어요. 1000ms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지 말고는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뭐 리니어, 그 다음에 뭐 이지 아웃, 이지 인,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어떠한 약간의 슈도 코드나 기능들도 슬쩍 한번 보셨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딱 두 줄을 추가해 드릴게요. 자, 무엇이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기 단축키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ICO라고 써있는 아이와 href 요 두 개는 누구로 가죠? 얘로 갈게요. 대신에 png로 할까요? png로 많이 쓰니까 .png. 자, 그리고 위에 있는 UI는 반드시 수정하셔야 되는 게 타입의 이미지에 X 아이콘이 아니라 여기 있는 확장자 이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어디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찾아보십시오. 둘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기능입니다.
네, 자, 여기 써 있는 이름처럼 파비콘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파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이트에서 상단에 보시면 네이버도, 구글도, W3C도 이렇게 아이콘을 집어넣게 만들죠. 이 아이를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Favorite 아이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PC에서는 윈도우 기반에서는 숏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링크 태그, 자, 이거는 CSS를 불러오는 태그이기도 하겠지만 이미지를 파비콘으로 불러올 때도 쓰는 기능으로서 숏컷과 아이콘을 반드시 불러와야지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무조건 자, 아이콘을 파비콘으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타입까지 모두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과거에는 ICO라고 하는 파일을 썼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대부분 PNG 파일을 쓰기 때문에 PNG에 맞춰서 확장자명과 파일명이 모두 동일하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밑에 있는 터치라고 하는 아이는 이름 그대로 애플 터치 아이콘, 즉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기반들의 사이트를 브라우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터치 기반에 들어가는 기기들은 별도의 아이콘을 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옵션을 넣어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까지 기본 스니펫에서 담고 사용을 하겠죠. 자, 이런 이야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div, h, p, list, link, 이미지 정도가 HTML에서 가장 베이스라고 불리우는 태그들이에요.